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필리핀은 비가 내리고 있고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오늘 굿베스트 동반자 웨딩에서 국제결혼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어제 말씀드렸던 중년과 노년을 위한 국제결혼 이야기 편을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중년이나 노년이 되신 분들도 빨리 가정을 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여자여야 되고, 그런 여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여자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은 여자와 사는 거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생살이가 모두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질, 그리고 행복의 그 수준도 또 다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한국의 실적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형국을 비교해 보면은 마치 6.25 전쟁이 끝나고 많은 전쟁 고아가 있었는데, 그런 고아들처럼 방황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지금 자기 정체성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사회 지도층이나 국가 리더들도 지금 정체성이 사실은 없다고 볼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일단은 각기 개인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관과 자기 책임 하에서 꼭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가정을 꾸리셔야 됩니다.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전제하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부를 많이 갖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그런 부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인간적인 신뢰. 물론 부라는 것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부도.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옷을 안 입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부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부라는 것은 인간이 살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갖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든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지금 가정을 갖고 산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업소에 가보면은 거의 다가 유부남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유흥업소를 출입하시는 분 대다수가 유부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일단 결혼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다 주고 애를 낳고 삽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성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또 결혼 자금을 대주고 밥을 먹여주고 뭐 뒷바라지 해주었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가정의 행복에 대한 가르침은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이제 부모님의 그 보살핌으로 인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그런 분들 상당수가 또 성매매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지 못한 상태에서 또 성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그런 부인과 자식을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등을 떠다 밀면서 성매매를 해라 해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허접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결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리고 예쁜 여자를 이제 결혼 상대로 삼아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행복하게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불행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가 행복한 것이냐? 네, 이런 대답을 지금 해야 됩니다. 제가 바로 신뢰, 인간적인 신뢰를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암기식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인격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는 좋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인격과 가정의 행복이 왜 상관관계를 갖는가 하면은 진실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성. 지금 본인이 상당한 진실성을 가진 인격자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무조건 한국은 결혼 못합니다. 한국이란 사회가 돈과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혼을 못하고 살인 강도도 돈만 많으면 여자들 줄줄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결혼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왜 그러냐? 일단 결혼 생활을 하는 가장되는 남자가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인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하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노력을 눈여겨보고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따라주는 그런 부인, 그런 부인들도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는 여자들입니다. 이런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분들 지금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섹스나 하고 해서 행복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자기의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남편한테 전달하고 남편은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받아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부인을 높이 평가하고 또 깊이 위로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 그럼 인격이 없는 사람은 그걸 행복하지 못하느냐? 인격이 없더라도 인간적인 신뢰를 갖고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는 다 행복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인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고 학식이 많지 않다고 해도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가정교육을 받고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받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화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격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윤락계통 또 유흥가에 있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가능한 한 결성가정에 있는 출신들은 이제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술집을 나가는 여자애들도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를 위해서 자기가 몸을 팔아서 돈을 갖다 줍니다. 정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몸매와 얼굴을 해가지고 중년 노년 남자들한테 시달려가면서 추잡한 짓 다 해가면서 번 돈을 피 같은 돈을 남자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 여자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는 나름대로 자기가 돈을 갖다 바치는 나름대로 남편이죠. 뭐 어쨌든 간에 그 남편을 깊이 신뢰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를 때리고 어떤 때는 자기에게 쌍욕을 해도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는 저 사람밖에 없다. 비록 저 사람이 성질나도 나한테 때리지만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응? 나도 불쌍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 남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저 아래 생활을 하면서도 그 남자를 따릅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나름대로. 둘이서는. 그것은 바로 신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뢰 얘기를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감을 잡을 것입니다. 이런 신뢰나 이런 그런 사랑 이런 거를 전혀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결혼을 지금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분들 이혼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왜냐하면은 그런 정서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고 이혼을 하고도 자기가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가지고 바로 국제결혼을 하려고 듭니다. 국제결혼을 했다고 쳐도 제대로 안 풀릴 건 뻔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성능이 안 좋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차를 세차하고 뭐 기름을 칠하고 해도 안 굴러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행하게 살면은 불행하게 사는 원인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그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지금 그 중년이나 노년 되시는 분들이 결혼을 다시 하시려고 하시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자, 우선 내가 인격을 갖고 있으면은 무리한 방법으로 여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방법으로도 여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찾아도 내가 상대할 만한 여자를 찾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야말로 이 행복한 가정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본인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신다면은 또 상당한 분들이 이제 이미 인격이 중요하다고 이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원래 자기 본 모습, 인간은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본 모습을 찾아서 자기 형편에 맞는 여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런 여자를 상대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인격이 있으니까 이제 다 행복해,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제 그런 인격을 갖고 나름대로 내 가정에 책임을 지고 또 그런 가정에 부합되는 이제 여자를 안주인으로 맞이하려고 했을 때 그런 여자들도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인격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여자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그 인격의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여자가 가난해도 거짓말을 안 하고 나름대로 자기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정도만 되면은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격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격은. 그런 여자라면은 신뢰를 주십시오. 신뢰. 그냥 눈으로 봐서 여자가 이쁘다. 무조건 오늘 잠부터 자야 된다. 섹스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섹스가 안 맞으면 이거 살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섹스란 문제는 남자 여자면 무조건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섹스부터가 아니라 섹스는 나중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존이 첫 번째지 섹스가 첫 번째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생존. 그 다음에 그 번창입니다. 살림도 번창해야 되고 자식들도 번창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인격을 먼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자의 인격을 검증하는 방법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약속 이행 여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첫 단추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만나보시면 압니다. 부모님이 못 배워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 좀 원칙론자고 그리고 그 생활에 그 소신이 있고 가난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자식들은 나가서 몸을 팔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셔가지고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여자에게 교제를 통해서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를. 서로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신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믿음이 가죠. 신뢰나 믿음이나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믿음이 깊이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허물 없는 마음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의논도 하고 또 맡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 이제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가족들도, 특히 여자네 가족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도 참 믿을만하다. 그런 정도의 그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겉은 번지르하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이 필리핀은 말입니다. 그런 여자나 그런 집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직업이 딱 부러지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무역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무역하는 집 같지도 않고 살기는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은데도 수입원을 뭐 딱 부러지게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노름이나 마약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집안과 결혼해갖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막 50이 다 된 사람들이 정에 굶주려가지고 20살 좀 넘은 여자한테 영어도 잘 못하지만 자기가 외로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의미로 입만 여면 여보, 여보 한국말로 하지만 여자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돈만 벌 수도 있고 남자 돈으로만 버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생 그냥 또 종치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을 잘 보셔가지고 결혼 상대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인격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인격을 보기 전에 나부터 인격을 갖추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행복이 깃들고 재산도 봅니다. 사기꾼들한테 무슨 돈이 가고 행복이 가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뭐 횡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횡재했다고 그것을 뭐 거머쥐고 오래 보존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 중년 노년분들의 결혼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세로 또 어떤 관점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핵심이 바로 내가 먼저 인격을 갖춰야 되고 상대방의 인격을 검증해라 라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추잡하고 구차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하게. 감사합니다.